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내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평생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온 제가 이제는 제 또래,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해졌지요. 하지만 그 말이 주는 의미가 꼭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 삶이 병상 위에서 보내는 고통이라면 과연 장수라 부를 수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특히 80세 전후는 인생의 큰 고비입니다. 70대까지만 해도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던 분이 80을 넘기면서 갑자기 걸음이 불편해지고 손에 힘이 빠져 리모컨조차 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80세를 위해서는 60대부터 준비해야 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6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가 갈라지는 핵심 요인들을 새롭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보고 느낀 것, 그리고 제 스스로 경험한 삶의 교훈까지 더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정말 크게 벌어집니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분은 매일 산책을 즐기며 웃음을 잃지 않고 사시는 반면 어떤 분은 병원 신세를 지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돈 때문만도 아니고 운 때문만도 아닙니다. 바로 삶의 태도와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존엄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요인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들어보셨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삶에서 나온 이야기이기에 더 진실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요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노후의 행복을 가르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 상태보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의사 선생, 내 친구는 연금이 매달 몇백씩 나온다는데 나는 고작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사준 아파트에 산다는 이웃을 보며 본인도 자녀에게 더 받지 못했다고 서운해 하셨습니다. 사실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끝없이 가난해집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3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50평 아파트 가진 이를 부러워하고 50평 아파트 가진 사람은 강남 한복판에 빌딩 있는 이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빌딩 주인도 해외에서 초호화 요트를 타는 재벌을 보면 초라해진다고 합니다. 결국 비교에는 끝이 없는 거죠. 노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늘 허전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알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거창한 때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으며 가족과 마주 앉았을 때, 오래된 친구와 전화 한 통을 나누며 웃을 때, 이런 순간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무리한 모험과 큰 도전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늦은 나이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벌였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 중 한 분은
은퇴 후에도 나도 한번 크게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친구 따라 투자를 했다가 집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건강은 건강대로 무너지고 마음마저 황폐해졌지요. 비교는 결국 욕심을 불러오고 욕심은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운동,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저축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며 느낀 건 환자분들의 건강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이야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앞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노후에는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은퇴 후에는 대부분 그 수입이 끊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겁니다. 병원비, 약값, 검사비, 그리고 자녀 결혼이나 손주 양육을 돕는 비용까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부터라도 저축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저축만이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내가 쓰면 안 되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집 때문에 정작 본인은 생활비가 부족해 병원에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집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먼저 본인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노후 재산을 지혜롭게 쓰는 분들은 자녀에게 큰 돈을 한 번에 물려주는 대신 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쓰면서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도 부담을 덜고 본인도 당당하게 살 수 있지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비싼 외제차, 화려한 집, 명품 가방은 순간의 만족은 줄지 몰라도 노후의 안정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소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은 얼굴이 늘 편안하고 마음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 범위 안에서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저축하며 현명하게 재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가정을 보았는데 노부모가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녀 문제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마음의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근원에는 자녀에 대한 서운함, 기대, 그리고 실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뭐라도 물려줘야지.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마음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미 결혼도 시켜주고 학비도 대주고 집까지 마련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못하고 계속 도와주다 보면 자식은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는 점점 지쳐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제는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뉴스를 보면 부모가 가진 재산 때문에 자식에게 버림받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재산을 모두 내어주고 난 뒤에는 부모의 권위도 자존감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랑과 집착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독립시켰다면
이제는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재산을 한 번에 물려주는 것보다 본인 노후를 위해 연금화해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 작은 도움을 주는 건 괜찮지만 부모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순간 남는 것은 허무와 배신감뿐입니다. 자녀를 향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내 삶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할 때 자녀와의 관계도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네 번째 요인은 바로 혼자서도 잘 지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멀어지고 오래된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자녀들마저 각자의 삶에 바빠 예전처럼 자주 찾지 않습니다. 이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외로워서 못 살겠다 하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된다면 결국 의존이 습관이 되고 독립적인 삶은 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길 줄 아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혼자 식당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결코 불행한 건 아닙니다. 조용히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음미하며 느긋하게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행복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얕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소모되던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 대신 나를 정말 존중해주는 몇몇 사람과만 깊이 교류할 수 있지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삶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줄 아는 분들은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가 멀리 살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작은 취미 모임에 나가고 단골 가게 주인과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처럼 느슨하지만 따뜻한 관계가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을 지탱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가벼운 산책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 이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과 친해지고 삶의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다른 누군가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즐겁게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로운 노후를 맞이합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바로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집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체력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분은 스스로 밥을 해 먹고 여행도 다니며 활발하게 지내는 반면 다른 분은 같은 나이에 침대에 누워 남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몸을 얼마나 관리했느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체중 조절이 건강관리의 핵심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게 꼭 좋은 일이 아니지요. 오히려 근육이 빠져나가면서 걸음이 느려지고 작은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상태가 오래가면 근감소증과 거동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쉽게 근육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만들어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 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으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이고 손가락이 맞닿거나 겹쳐진다면 근육이 부족한 신호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지금 내 다리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비싼 헬스장이나 기구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TV 보면서 제자리에서 무릎 들기 운동하기 등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지요. 또한 단백질 섭취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어들어 밥만 간신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수록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두부, 계란, 생선, 콩 같은 음식은 노년의 근육지킴이입니다. 제가 아는 한 80대 어르신은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특별히 비싼 보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유명한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꾸준한 운동 덕분에 지금도 혼자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내 두 다리로 끝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으시고 하루 20분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인은 바로 바른 자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허리가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으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고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줍니다. 제가 외래 진료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했는데 무릎이 아프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잘못된 자세로 걷거나 무릎에 무리가 가는 방식으로 운동을 한 탓이 많습니다. 즉, 운동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틀어져 있으면 오히려 관절을 망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바른 자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거울 앞에 서서 몸을 옆으로 비춰보세요. 목과 허리뼈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어깨는 수평으로 펴져 있는지, 배는 과하게 앞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또 하나 쉬운 방법은 벽에 등을 붙이고 써보는 겁니다.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 머리 뒷부분이 모두 벽에 닿아야 바른 자세입니다. 만약 머리나 어깨가 닿지 않는다면 이미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대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한쪽 어깨로만 가방을 메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스마트폰을 고개 숙여 오래 보는 행동이 대표적이지요. 이런 습관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 척추가 휘고 관절이 틀어져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심지어 호흡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건강뿐 아니라 외모와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은 상대에게 젊고 당당한 인상을 주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자세를 바르게 하면 흉곽이 넓어져 호흡이 깊어지고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환자분은 허리가 구부정해져 늘 우울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제가 꾸준히 스트레칭과 바른 자세 교정을 권해드렸더니 6개월 만에 얼굴빛이 환해지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한다는 말을 들으며 활기가 살아났습니다. 결국 자세는 단순한 몸의 모양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하루 종일 운동을 조금 하더라도 그 시간 외에 구부정하게 지낸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매 순간 몸을 바로 세우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여러분의 건강과 품격을 지켜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요인은 바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결과가 사실상 단 몇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20대 80 법칙, 파레토 법칙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사업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목을 메었던 집, 자동차, 직장 명함 같은 것들, 나이가 들어보니 결국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잊혀지더군요. 반대로 끝까지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가족과 함께한 밥상, 친구와 나눈 한마디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는 길을 걸으며 느낀 평온함 같은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본질은 그 20% 안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불필요한 80%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적 평가에 얽매이고 이미 지나간 일에 후회하느라 정작 소중한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남은 시간 동안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은퇴 후에도 늘 내가 현역일 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시간 동안 후회만 반복하다 건강마저 잃고 말았죠. 반대로 또 다른 분은 지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배우겠다며 소박한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를 채우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늘 생기가 돌았고 몸도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80%는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나를 지켜주는 20%를 꼭 붙잡으십시오. 그 20%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눌 가족과 친구, 책 한 권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흘려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바로 이런 겁니다. 불필요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삶은 더 충만해집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내 기준, 내 즐거움, 내 평안함만이 남은 삶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7가지 핵심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남과 비교하지 말 것,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이 재산을 지혜롭게 활용할 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보다 내 삶을 안정시키는 검소한 습관이 더 큰 행복을 줍니다. 3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것.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고 내 삶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4. 혼자서도 잘 지낼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며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5. 체력을 기르고 근육을 지킬 것. 돈보다 중요한 자산은 두 다리로 끝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입니다. 6. 바른 자세를 유지할 것. 자세는 곧 삶의 태도입니다. 꼿꼿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젊고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7. 불필요한 80%는 내려놓을 것. 남의 시선, 사회적 평가, 지나간 후회는 잊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진짜 중요한 20%에 집중하세요. 이 7가지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한 것은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10분이라도 걸어보는 것,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는 것, 자녀에게 무리하게 기대하지 않고 대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 이런 작은 시작이 모여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결실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잘 가꾼 나무에서 열매를 따듯이 지금까지의 세월을 지혜롭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짐은 내려놓고 본질적인 기쁨만 남길 수 있다면 그보다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뒤를 돌아보면 수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이제 늦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는 걸요.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요인,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재산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혼자서도 잘 지내며 체력을 기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80%는 내려놓는 것. 이 단순한 실천들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지옥이 아니라 품격 있는 시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꼭 지켜야 할 건 젊음이 아니라 존엄과 행복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노후를 지혜롭게 준비하겠다. 그 다짐 하나가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웃어줍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건강하고 존엄하며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